22일 수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지난 20일 한국인이 경영하는 나이스의 한 식당은 쿡카운티 순회재판소 판사의 이름으로 발행된 조작된 법원 명령 서류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은 한 식당 주인 A씨는 코트 오더라는 제목과 함께 증오로 가득 찬 협박 메시지를 읽으며 경악했고 장난이라는 생각보다 인종 혐오 범죄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보고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좀 심각하고 그래서 리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폴리스에 이제 사건 번호 접수가 됐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미디언 스코피아 몰튼그로브 글램뷰 다른 식당들에서 이런 거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제 누가 보는 수정하기 위해서 지문 감식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좀 전에 통화하러는. 이 식당을 목표로 하는 것 외에도 2021년 9월 14일자 문서에는 인종, 민족성, 성적 성향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에 대한 비하와 비인간적인 언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일즈, 글렌뷰, 에반스턴, 스코키 등 근거리 식당에서도 이 같은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지금보다 더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지역 언론에 따르면 에반스톤의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포함 2곳 이상의 식당에서도 이 같은 편지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편지를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반스턴 경찰국은 조작된 법원 명령서에 나타난 이름의 판사 중 한 명의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으며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판사도 알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판사실은 이 같은 우편물 발송에 대해 미국 검찰청과 접촉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화된 팬데믹 영향으로 인종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정보를 나누며 사소한 일에도 협력하여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1일 발표된 새로운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 확산이 미국에서 정점에 도달했으며 새로운 감염과 사망자의 감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염병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단기 예측을 분석하는 연구팀인 코로나19 모델링 허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러스의 급증이 최고에 달했으며 확진 사례는 감소할 것이지만 입원 사례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의 운영을 돕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원인 저스틴 라슬러는 그동안 관찰해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봤을 때 우리 중 누구라도 낙관론에 대해선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 궤도를 봤을 때 현재 바이러스가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신 예측 중 가장 좋은 경우는 아동들의 백신 접종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되고 새로운 변이가 이전보다 약했을 경우 코로나 확진과 사망자 수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며 내년 3월경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슬러는 예측 불가능한 변이 가능성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조사를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만든 웹 기반 조사팀 드레스틱이 공개한 문서에 의하면 중국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굴박쥐에 전파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과학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전 전염성이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당시 미 행정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 연구비 1,400만 달러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연구자금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우한의 과학자들은 코로나19가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기 18개월 전 박쥐가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키메라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한 피부 침투 나노 입자를 윈난성 동굴 박쥐에 전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연구팀에는 배트우먼이라 불리는 우한 연구소 소속 스정리 박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또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간 특유의 분절 부위를 삽입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가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게 된 요인 중 가장 유력한 것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내 퓨린 분절 부위입니다. 알파와 델타 변이에서 모두 나타나는 퓨린 분절 부위 변이는 옌리멍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박사가 자연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WHO 코로나 연구원은 두려운 부분은 그들이 강한 전염성을 지닌 키메라 메르스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30% 이상으로 사스 바이러스보다도 최소 10배 이상 치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공개된 미 정보기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중국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물학 무기 개발 가능성은 배제되어 있으며 코로나19의 최초 생성지가 우한 연구소라는 것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안토니 파우치 소장은 21일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의 코로나 감염이 증가했고 수천만 부모들이 코로나 백신의 아동 접종 시기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우치 박사에 의하면 FDA는 절차를 밟아 무결한 진행으로 승인하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몇 주 안에 아동용 백신 승인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할로윈까지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보다 빠른 일정입니다. 화이자는 20일 소아 실험 결과 성인에게 투여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의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이 난무하는 어린이 놀이에서 수백 명의 어른들이 거액을 놓고 경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역사 좀비 스릴러 더 킹덤과 북한을 다룬 로맨틱 코미디 사랑의 불시착의 인기를 이었으며 종말론적 괴수 영화 스위트 홈보다도 더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은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20만 개 이상의 트윗이 총 9개의 에피소드에 걸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포브스지에 의하면 오징어 게임은 이상하고 폭력적이지만 뛰어난 연기와 기억에 남는 캐릭터, 창의적이고 우여곡절로 가득 찬 제작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내렸으며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는 방법과 내용에서 시즌2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다수의 폭풍으로 인해 미시간 호수 동남부 지역의 해안가에 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20피트 이상의 파도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과 23일에 걸쳐 시간당 1인치를 초과하는 강우량을 보일 것이며 하루 동안 2인치에서 4인치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20피트에 달하는 파도와 이에 동반한 해안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발생한 파도로는 2011년 위스콘신 지역에서 발생한 파도 이후 최대라고 알렸으며 이번 폭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 해안 폐쇄가 발표됐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놀스 고교가 폭탄 테러 위협으로 인해 22일 수업과 방과 후 활동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203 학군 측은 22일 수요일 아침 폭탄 협박이 가해진 후 학교 건물을 폐쇄했다고 발표했으며 네이퍼빌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성명을 통해 위협이 보고된 당시 학교 건물에는 학생 또는 직원이 건물에 들어오기 전이었으며 경찰이 건물들을 수색하는 동안 계속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3 학군 측은 해당 학교 관계자와 가족들에게 추가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9월 22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2만 579명, 신규 사망 1,927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5.5%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805명, 신규 사망자 수는 34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2.8%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